어떻게 보지? It's Dragon Lake. Stop that. Stop that. Stop that. 안녕하세요, 뷰티 아티스트 용우수입니다. 제가 채널에서 몇 번 말했다시피 이제 이사를 했는데요, 어제 가구가 들어와서 뭐 소파도 놓고 했어요, 거실에. 이 TV가 따로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고 대기업 패널만 가져와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파는 그런 TV예요. 그래서 이게 스피커 음질이 굉장히 나빠요. 이 집에서 제가 콘솔 게임도 하고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런 걸 할 때 사운드가 저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스피커들이 다 그 모니터용 스피커예요. 스피커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음악을 제작하기 위해서 정확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모니터용 스피커가 있고,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용하는 감상용 스피커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스피커들은 전부 다 모니터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스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래? 하고 저한테 주셔가지고 광고로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데, 일반인들이 저 제품을 구매를 해서 뜯어봤을 때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제품 열어볼게요. 베이스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저음부를 담당해주는 녀석이고, 이제 이 친구가 사운드바예요. 이게 아마 새 제품은 아닐 겁니다. 보스에서 테스트용으로 보내주신 거고. 자, 한번 열어볼게요. 와, 뭐 리모컨도 들었고 여러가지 연결선 이런 것들이 들었고, 뭐 설명서를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보스 홈페이지 있잖아요. Soundbar 500 and 700 can easily add an optional bass module or surround speakers at any time. 그 유튜브 채널 중에 보스 프로덕트 서포트라고 있는데, 여기 가셔가지고 이 제품명으로 검색하시면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고, 한국어 자막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림만 봐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 채널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제품 들어있는 걸 보면은, 요건 이제 방에서 뭐 사운드를 잡을 때 필요한 도구라고 하는데, 이따가 기회가 되면 써보고, 이 리모컨이 깔끔한 느낌은 있는데 조금 큽니다. 좀 많이 크고 되게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거운 것 같아요. TV 리모컨을 겸할 수 있다는데 이걸로 TV가 켜지나? 그리고 이제 이 사운드바 본체인데, 보시다시피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지문 같은 게 잘 묻는지는, 막 이렇게 지문이 엄청 잘 묻는다거나 그런 저급한 유광 재질은 아닌 것 같아요. 지문이 엄청 잘 묻는 그런 재질은 아닌데, 그래도 묻히려고 마음 먹으면은 묻을 수 있는 그런 재질입니다. 요건 지금 제 립글로즈를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갖고 해보니까 확실히 지문이 남네요. 유광도 굉장히 고급스럽기는 한데, 좀 무광으로 매트 피니쉬로 갔으면은 조금 더 프리미엄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광보다 관리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유광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유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제가 이 스피커를 검색해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이 뒤쪽에 어떤 포트가 있나,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베이스 모듈을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건 적외선 리모컨 포트인데 크게 쓸 일은 없는 포트입니다. 그리고 요즘 콘솔 게임기에도 이게 다 있고 최신 TV에도 이게 다 있는데, 이 옵티컬 단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단자, 그리고 마이크로 오핀 단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C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썬더볼트 2가 디스플레이 단자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었잖아요. 그것처럼 HDMI 단자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오디오를 전해줄 수 있는 이 ARC 단자도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최신 TV에는 전부 다 이 ARC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스 사운드바 700에 오디오를 입력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ARC 단자, 옵티컬 단자,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3.5mm 오디오 케이블로는 오디오 입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이 ARC 단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베이스 모듈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와, 야 진짜 무겁다. 이 사운드바도 그렇고 500 모델하고 700 모델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우퍼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 사운드바도 유리로 마감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유리가 굉장히 얇은데 이 친구는 유리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무게로 봤을 때 정말 요 속에 우퍼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용 스피커도 이 우퍼가 얼마나 크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우퍼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저음을 내는 데 유리합니다. 우퍼 사이즈가 한 요만해서 3인치다 이러면은 물리적으로 저음을 낼 수가 없어요. 50Hz 이하를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정도 우퍼가 되면은 정말 극저음까지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거든요. 요건 좀 여담인데 그 언더그라운드 힙합 아티스트들 있죠. 그 흑인 힙합 아티스트들, 그 사람들이 막 자본이 있는 상태에서 음악을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100Hz 아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피커로 음악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100Hz에서 200Hz대 사이에 그런 저음들이 굉장히 세요. 왜냐? 이렇게 우퍼가 큰 스피커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저음이. 그래서 극저음의 이제 배수 관계에 있는 그런 주파수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음악을 만들게 되는 거죠. Hey, hop in a whip and I'm out. I need so much I can't count. Oh, and I don't need no college, cause I'm getting stupid amounts. Yeah, I'm getting stupid. 그래서 스피커 고르실 때 정말로 나는 극저음까지 들리는 어떤 영화관에서 듣는 것 같은 소리를 원한다 이러면은 우퍼 사이즈만 보셔도 사이즈가 최소한 5인치는 넘어야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저음 표현이 가능하고 이제 요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극저음까지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즈로만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하고 우퍼가 요 속에 들어있고 요 틈 사이로 소리가 나올 수 있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고 제 마음에 쏙 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운드바를 구입하시면 ARC 연결을 할 수 있는 HDMI 케이블을 하고 그리고 옵티컬 케이블까지 같이 줍니다. 요즘에는 콘솔 게임기에 뭐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웹서핑도 할 수 있고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TV 기능을 제가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가지고 간편하게 ARC 단자를 이용해도 좋겠지만 저는 요 옵티컬 단자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만질 게 없고 파워 코드만 연결하면 알아서 전원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셋업하기가 정말 쉬웠는데요. ARC 또는 옵티컬 단자를 TV 또는 콘솔, 셋톱박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하고 연결을 하고 그리고 공유기하고 이더넷 포트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면 끝! 알아서 모든 게 세팅이 되고요. 이렇게 생긴 보스 뮤직 앱을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보스 뮤직 앱을 이용해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아까 이더넷 포트가 있었잖아요. 그 이더넷 포트로 공유기하고 잘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 그 여기 와이파이로 해당 공유기하고 연결을 해주셔야 이렇게 뜹니다. 연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사운드 테스트를 할 때 이 녀석으로 이 라지 다이어프램 마이크로 수음한 거를 그대로 들려드렸는데 이 마이크 자체도 경향성이 있는 마이크다 보니까 무편집 그대로보다는 제가 실제로 듣는 거하고 비슷하게 제가 이퀄라이저를 만져가지고 전문가용 모니터 스피커로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똑같을 순 없겠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죠. 제가 음원을 구입하는 곳에 음원이 콘솔에서 재생이 되질 않아가지고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세라 캉이라고 아트리스트에 한국인 가수가 없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아트리스트에 있어가지고 자, 이분 노래로 좀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노래 제목은 홈이라는 노래입니다.
나는 어릴 적에 친구들이 내게 물었지 너는 어디서 왔니 우리랑은 많이 다르지 너는 영어도 못하지 너는 수학은 잘하겠지 너는 머리도 까맣지 너의 집은 어디니 나의 집은 엄마가 사주신 도시락에 나의 집은 언니가 읽어준 동화책에 나의 집은 아빠가 사주신 인형 속에 나의 집은 동생이 아껴준 사탕 속에 있어 나는 한여름에 사운드바 700만으로도 꽤나 들어줄만 했습니다. 특히나 사운드에 크게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사운드였는데요. 우퍼 사이즈상 물리적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저음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신 표현해주는 방식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극 저음부에 있던 베이스 사운드를 100Hz 언저리에서 보강해주는 방식으로 베이스를 살려주어서 사운드를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냥 저음을 빈약한 상태로 내버려두는 저가형 스피커에 비해 플래그십 제품으로서 확실히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음부의 다이나믹이 뭉뚱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운드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사운드로 생각이 됩니다. 엄마가 사주신 도시락에 엄마가 사주신 도시락에 아까 말한 언더그라운드 힙합 같은 그 뭉개지는 저음이 들리게 되죠. 그래서 사운드에 민감하신 분들은 사운드바만으로는 만족이 힘들 것 같아요. 음악 원본과 가장 흡사하면서도 감상하기에 좋았던 것은 사운드바와 베이스 모듈을 순정 그대로 사용했을 때입니다. 저음이 뭉개지거나 변형되지 않으면서 기분 좋게 저음을 잡아주었던 것 같아요. 음악 원본하고 비슷하면서도 실제로 듣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설정을 통해 베이스 모드를 플러스 100으로 가장 크게 부스트 해봤습니다. 영화관 같은 느낌이면서도 저음의 변형이 거의 없어서 저는 이 사운드 세팅이 가장 감상하기에 좋았습니다. 사운드바 700만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저음부의 명료함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아마 사운드 지식이 없는 일반적인 분들이 들으셔도 이 사운드를 가장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베이스 모듈 위치를 여기다 해놨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베이스 모듈에서는 초저음역대가 재생되기 때문에 이게 저음일수록 소리가 회절도 잘 되고 투과도 잘 돼요. 그래서 베이스 모듈의 위치는 그냥 내가 음악을 감상하는 공간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연결하는 게 굉장히 간편하고, 제일 제가 좋았던 점은 사운드바하고 베이스 모듈하고 연결하는 선이 없다 보니까 베이스 모듈의 위치 선정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음은 회절도 잘 되고 투과율도 높아가지고 이 엉덩이를 진동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규칙이 10시 이후로는 큰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1시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한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스 앱에서 이 저음을 설정해 둘 수 있는데, 저는 최대한으로 부스트를 해줬습니다. 리모컨보다 이 보스 앱으로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냥 음량 조절 정도만 쓰게 되고, 나머지 기능은 막 설명서 보고 배우기 귀찮아서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도 좋기는 한데, 조금 더 작게 만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간편한 리모컨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게임 저작권이 있으니까 이쪽은 블러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바이브레이트가 될지. So, you all learn how to hunt? Is that what I'm hearing? I know how to shoot a gun. 잠깐, 이거 뭐 사슴 사냥을 한다고? 지금 나는 좀비랑 싸우고 싶은데? 다른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슴 사냥하는 건데, 사운드바는 요만한데 공간감이 이쪽하고 이쪽까지 정말 넓어요. 지금 사운드 반사가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공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쟤는 왜 저기 있어? 오! 원래 콘솔 게임을 하면은 이게 진동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진동이 여기서 오니까 지금 나무 위를 걷고 있는데 이 발자국 걸을 때마다 이 진동이 느껴지네요. 지금 좀비한테 한번 가서 뜯어 먹혀 보겠습니다. 물어 뜯어줘. 야, 저렇게 표현이 된다고? 잠깐만. 제가 죽었대요. You are dead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이게 콘솔 게임을 하면은 얘는 흔들리잖아요. 이게 바이브레이션이 이렇게 오니까 진짜 제가 좀비한테 잡힌 느낌이에요. 근데 이 바이브레이션을 느끼려면은 소리를 좀 많이 키워야 됩니다. 콘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추하고 싶습니다. 베이스 모듈을 설치하는 데 위치적인 제약이 없으니까 이 의자 안에다가 심어가지고 4D 게임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하네요. 방금 진짜 좀비한테 물어뜯긴 그런 기분이었어요. 게임을 사놓기만 하고 하지를 않아가지고 진짜 너무 허접. 마지막으로 어댑트 IQ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를 설치한 공간의 환경에 맞추어서 사운드 튜닝을 해주는 건데요. 최적의 사운드로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보스 뮤직 앱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정말 간편하게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사운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너의 집은 어디니? 나의 집은 주신 도시. 베이스 부스트. 사실 이런 기능이 있는 어떤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일괄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들었을 때 뭔가 그냥 대강 좋아 보이게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소리를 얇게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 요거를 확인해 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들어본 결과 아까는 이쪽에서 딱 중간에서 들었을 때만 소리가 좋았고 여기서 들으면 소리가 이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들어도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 어댑티큐 기능에 조금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거 진짜 효과 있습니다.
이거는 꼭 설정을 하시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큰 소리로 뭐 틀면 안 되는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 제품 리뷰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인데 어떠셨나요? 제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사운드에서 이런 점이 중요해.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으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리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리뷰 어땠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피드백을 봐서 앞으로도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See you soon, guys. 들어가세요. 나